다음 날 아침 이렇게 목을 따뜻하게 해야 돼. 가서 할머니가 어디론가 외출을 하려나 봅니다. 잠깐 뭐 됐어. 그래 싫고 가자가 그래, 잘 다녀오세요. 아들이 할머니의 외출 준비를 돕는 사이 밖에서 며느리는 물을 챙깁니다. 김하고 무하고 저건 왜? 예? 유모차 해주셨어요? 점심 잡수시라고. 해놔. 연로한 90세 할머니에게 유모차는 유용한 짐수레가 되는데요. 자, 다녀오세요. 차 타고 천천히 오셔. 아들의 배웅 속에 점심까지 챙겨 들고 길을 나서는 할머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 어디 가세요? 출근합니다. 10시에 출근합니다. 어디로 출근하세요? 경로당으로요. 하나도 안 왔어. 어떻게 알아요? 이거 하나도 없잖아. 아, 유모차가요? 너무 일찍 서둘렀나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따라 텅 비어있는 경로당. 그렇다고 앉아서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저 안 와? 어이 왕? 응. 할머니의 전화 덕에 유모차 하나씩 끌고 모이기 시작하는 동네 할머니들. 나란히 주차하는 것은 기본이죠. 아유, 전화하셔서 아이고 우리 사돈 왔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렇게 반가워. 아이고. 전화를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우아기를 꼬이고서 단추도 못 꼬이고 왔어. 모두들 8, 90대라고 합니다. 이야기꽃이 끊이지 않는 또래 친구들인 셈이죠. 그 시간 아들 부부는 농사일에 한창인데요. 이제 가을 전지라 그래가지고 복숭아 이렇게 이제 도장지나 이 필요 없는 가지 지금 가을 전지 대충 섞어주는 가을 전지 하는 거예요. 대규모 복숭아 밭은 오롯이 아들 부부의 몫이죠. 둘이서 전지해고 가지 줍고 또 복숭아 적과해고 봉지 싸고 따고 판매하고 다 둘이서 해요. 안 힘드셨어요? 아 힘들어도 그냥 직업 저거니까 먹고 사는 거니까 이걸 해야지. 재미있어요. 열매 맺고 그러면. 할머니는 일 안 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평생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뭐 그런 거 하실 연세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계시는 거면도 고맙고. 그날 저녁 할머니가 어디론가 나섭니다. 그럼 이번 주에 어디 가세요? 마셔 저기. 나 다니는 집에 좀 같이 가보려고. 민정아. 여 귀한 손님은 할머니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이웃의 집이라고 합니다. 한 잔만 빨리 나오랴. 몰라 나오기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찾아와도 늘 반갑게 맞아주는 이웃이죠. 여기 코스에 알마도 저녁마다 오는 코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친구라지만 나이 차이는 14살. 언니 동생 하던 사이가 흐르는 세월과 함께 어느덧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됐습니다. 눈도 없는 친구요. 둘도 없는 친구. 아까 그 늙은이들 동갑내고 그래도 그런 친구가 없어. 이건 그런 데도 1000배만 배 더 높은 친구야. 시집 올 때 가만문도 내가 열어주고, 이렇게 여섯 몇십 년을 사도 너 나한테 눈 한 번 훑혀봤냐? 안 얽혔지 내가 왜 눈을 키워. 눈 한 번 안 훑히고 살았어. 참 좀 잘 사셨어. 여기서라도 최고로. 우리는 좀 가난하고. 근데 할머니가 이웃에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러 그래서 이제 가요. 내가 거기를 새닭되게 애를 없고라고 이제 가. 그러면 할머니가 속에서 밥 먹어. 그래 그럼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먹으니까 보리밥을 한 사발씩 담고 내 밥은 속에 쌀밥을 펐어. 그 애 전 먹인다고. 그걸 내가 만날 못 잊지 할머니한테. 내가 그 은공원 돌아가실 때까지 갚아야지. 그 생각이 머리에서 먼저 떠올라요.
노인네가 서로 의지하는 게 좋은겨. 그럼. 그럼 장수의 비결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마음에 있는 거 털어놓고, 그럼. 그지? 서로 의지하고. 그럼, 이게 그럼, 장수의 비법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오래 사나 봐. 민정이 할머니 때문에. 젊은 시절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인연이 되어 수십 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로를 보듬어온 세월만큼 의지가 되는 친구는 할머니의 중요한 건강 비결입니다.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건강이나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감순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 가까운 이웃이나 가까운 친구분들 간의 접촉 빈도라든지 그 관계의 밀착성 정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저녁 마실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죠. 뭐예요? 이건 수라씨. 그랬어요? 플라스나 버려. 수라씨. 그래도 그러면 어디 가시는데요? 나이 우리 이렇게 안 받고 이렇게 들어올라. 동네 안 받고. 저녁 이제 드시면은 이제 바깥 바람 이렇게 한 받고 쏘이시고 또 이웃 아마- 마실 한번 하시고. 아버님 이 밤에 나가면 걱정 안 되세요? 어디? 이렇게 어릴 때 나가. 아 항상 혼자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나는 뭐 같이 별로 안 다녀도 노인네 이렇게 알아서 다니셔요. 근데 상 멀리 안 가, 요새는. 여기 몇 발장 가지고. 요리, 저쪽으로 이렇게 한 요리 바퀴 그냥 들어가. 가지 말고 제 스네입이나 들어가. 그래요 이렇게 한 바퀴. 더 가지 말고. 예 다녀오세요. 짧아진 해에 캄캄한 밤길이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낮에는 경로당까지 쉬엄쉬엄 걷고 저녁이면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걷는데요. 무섭진 않으세요? 안 무서워. 밟아서 저리 돌아, 저리. 걷는 양의 차이만 있을 뿐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라도 꼭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잘 들어오셨습니까? 아 맞았습니다. 이것이 다일까? 제작진은 건강 비결을 찾기 위해 할머니 방을 24시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잠들기 전 할머니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지압기를 들고 가볍게 손운동을 하는 할머니. 이번엔 앉은 자세에서 목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앞뒤로 10번, 좌우로 10번을 반복합니다. 순서와 횟수를 정해놓은 듯 익숙한 동작으로 움직이는데요. 가볍게 흔들어주는 어깨 운동도, 발 운동도 어김없이 10번입니다. 할머니의 맨손 체조는 팔 운동을 하고서야 끝이 났는데요. 이렇게 온몸을 풀어주는 5단계의 운동을 매일 밤 실천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전체 운동이 다 돼, 이게. 연손가락을 다 눌렀으니까. 그 다음에 목 10번, 꺾기 운동 10번, 흔들기 10번, 다리 걷고 이거 10번. 왜 그렇게 개수를 정해놓고 하세요? 알맞게 하나라고. 뭐든지. 운동도 알맞게 하나라고. 걸음도 알맞게 걸어. 운동도 알맞게. 건강을 위한 할머니의 일과는 비교적 정확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사과를 갈아 마시는 것을 시작으로 낮에는 10분 거리의 노인정을 천천히 걸어서 왕복합니다. 또한 저녁이면 어김없이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체조로 마무리합니다. 무리하지 않게 그러나 반복적으로 몸을 움직여주죠. 아니 오래 살라 그러는 것보다도 들어놓아서 물 떠와 약 갖다 줘 이러지 않으려고 결심한 거지. 나름의 규칙과 방법을 정해놓고 매일 실천하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할머니의 건강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는 거, 어느 정도 먹는 거, 어느 정도 운동하는 것을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것을 건강 행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오늘도 어김없이 친구들과 함께 경로당에 다녀오는 할머니.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 비가 쳐놓아가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또 하나의 건강 비결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아이고, 너 이따 갔다 오시오. 할머니의 귀가 시간에 맞춰 아들 내외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다녀오셨습니까? 몇 차례의 잦은 외출이지만 늘 현관 밖까지 나와 배웅하고 맞이하는 아들. 내가 기분 좀 오늘 괜찮았어? 오늘은 뭐 경로에서 재밌는 일 뭐 특별한 것도 없었어? 오늘 동훈이 댁에 뭐 진로소에서 빵하고 뭐 그런 것도 얻어가지고 왔대. 떡을 만들어. 특별할 것이 없는 100개에 일과입니다. 10,000원씩. 그러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들은 할머니의 말 하나를 놓치지 않고 유심히 묻고 듣습니다. 경로당 다녀오시면 이것저것 말씀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럼 이제 경도의 일상을 내가 또 궁금해서 못 살아. 아,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또 누가 왔다 갔냐, 누가 싸웠냐. 잘 그럼 들어주나 봐요. 들어주니까 얘기를 하지 들어주지 않으면 얘기를 해? 뭐 안 하지. 못하지. 친구처럼 누이처럼 늘 살갑게 대하는 아들. 이거는 종철. 7남매 중에서도 지금의 막내 아들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더욱 특별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수없이 방황할 때도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했을 때에도 옆에서 묵묵히 아들을 도우며 기다려준 어머니. 지금처럼 번듯하게 다시 일어선 것도 늘 믿어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어머니 덕이야 다 살아온 게. 남들이 볼 때 손가락 찌는 건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 자식은 안 그런 거야. 아이 그럼 아들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세상 사람이 다 그렇지. 아들은 누구나 다 부모가 다 그런 거야. 어떤데요? 어? 부모가 다 아들은 하늘같이 사랑하고 누가 다 이쁘대야 좋고 조금 시원찮다면 그 사람하고 원수가 지고 나 괜찮다는 것보다 1000배도 더 하고 그래. 부모, 어느 부모든지 다 그런 거야.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는 환갑이 넘은 아들이 보답하려나 봅니다. 매일 저녁이면 할머니의 어깨서부터 머리며 팔다리를 정성스레 안마하는 아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애비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자 반갑게 통화하는 할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래 퇴근을 못했어. 촬영 기간 동안 6시에서 7시 사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이웃집으로 마실을 갔을 때도 집에서 저녁 식사를 기다릴 때도 영선이 전화하네. 영선이 전화하네. 할머니. 할머니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매일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 저 손자, 큰 손자. 아, 큰 손자. 퇴근하면서 전화 꼭 드리니까 오늘은 좀 늦네. 할머니한테는 뭐 세상에 가진 정성을 다 들여서 하루를 그냥 아주 그 전화가 와야지 행복한 하루가 지나가는 거지.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만 오면 아유 우리 손자한테 왔지 이래. 그런 재미로 살아. 할머니를 위한 손자의 마음은 전화뿐만이 아닙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우리 고기를 며칠에 한 번씩 해서 손자가 이걸 맨날 택배로 다 시켜와. 그래요? 할머니 잘 잡숴놓는다고. 여기 지금도 한 마리가 남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
택배로다가 한 6개씩 이렇게 해서 와. 그럼 없어 그런 손자 없어. 난 다 부러워 해 남들이. 거기 있는 늙은이들이 다. 아들 며느리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 없고 손자들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 요건 국민학교 다닐 때 이건 작은 손자. 아 여기 큰 사진이요? 응. 보고 싶으시겠어요? 아유 보고 싶지. 그만해.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때마다 보내주는 손자와 먹기 좋게 요리해주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 오늘도 행복한 할머니입니다.